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1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 함께 하실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루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만기일도 있고 요즘 빠지면 급락을 하기 때문에 몇 개 종목이 전체 분위기를 흘리고 얼마 전에 8월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더니 요즘은 인터넷 대표적인 플랫폼 맞아요. 카카오 네이버가 난리 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왜 이럴까 생각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조금만 악재 나도 외국인도 그렇고 큰 돈도 막 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심리가 불안한 어떤 형국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 내마녀의 날과 함께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네이버와 카카오 규제에 대한 이슈 오늘도 그 영향 받아가면서 흔들렸고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파란불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을까요? 이미 오늘 하루는 지나갔고요. 오늘 시장은 이제 지나갔고요. 보낼 건 잘 보내주고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야인시대와 함께 또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내 종목에 대한 방향성 지금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방송 보시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토마토 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거나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힘들었던 하루는 좀 털어버리고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랄게요. 쫄보님 반갑습니다. 어깨에 힘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어깨 빠방하게 채우고 왔고요. 또 세곰 지말님도 보이네요. 토키도키님도 반갑습니다. 베네치아님 오늘도 종목 올려주고 계시고요. 여자 김영화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네요. 오렌지님도 잘 오셨습니다. 스카이님의 종목까지 보이는데요. 종목 진단 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기회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지오슝님의 종목 메디톡스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21만 3천 원이고요. 비중은 30% 가지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계속 보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손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메디톡스가 어제 정말 많이 하락을 했고요. 오늘까지도 그 하락세 이어갑니다. 15만 4,100원에 머물러 있고요. 시청자님께서도 이번에 또 급락과 함께 더 큰 손실 구간이 커지셨거든요. 메디톡스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네, 어제는 이제 급락한 게 액상형 버툴 리듬 톡신 이게 기술 수출한 게 취소됐습니다. 반환돼 가지고 그래서 급락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잠깐 주식을 치고 빠지겠다 아니면 가격을 보고 많이 내려왔으니까 잠깐 먹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초보자는 이런 생각 하시면 거의 100점 100패입니다. 가격을 보지 말고 먼저 그 기업이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버는지 어떤 뭐 상품을 팔아서 제품 재화와 용역을 서비스해서 이익을 내는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메디톡스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우리 뭐 보톡스 이러죠, 그죠? 보톡스를 이제 해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보톡스를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 때는 사람들 이제 뭐 피부과도 이렇게 뭐 안 가고 그래서
보톡스 별로 안 맞고 관심 집에만 있으니까. 근데 코로나 끝나면 보톡스 많이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샀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대다수가. 자,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어떤 시대의 흐름이 있는 거죠. 그 시대의 흐름은 물론 이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뭐 균주 논란 때문에 서로 누가 진짜냐 아닌지 뭐 해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보다 더 전에 그 전에는 안 싸우다가 몇 년 좀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죠? 시장이 경쟁이 아주 심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싸우지 않을 때, 즉 뭐 아무거나 그냥 뭐 진짜냐 아닌지 모르겠는데 잘 팔릴 때는 다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남들이 잘 모를 때 연예인만 보톡스를 맞던 시대가 있잖아요. 연예인만 보톡스 맞으면 보톡스 한 번 맞을 때 막 100만 원대가 저 사람 주름이 또 갑자기 주름이 없어졌네. 그러면 이게 이 보톡스를 맞았구나. 그때 남들 모를 때 그때 주식을이라도 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우리 보톡스로 참 유명했을 때가 누구 때문에 보톡스 때문에 가장 크게 됐을 때가 누군지 잘 모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마에 주름이 아주 깊게 파였잖아요. 근데 오는 이름 이마에 주름이 아주 좋아졌어. 별로 없어지고. 그때 왜 그러냐. 보톡스 맞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름이 뭐 그러면 사람들은 국민들은 다 알아요. 대통령이 보톡스 맞아가지고 좋아졌네. 그럼 나도 맞아야지. 그때는 보톡스 좀 비쌌어요. 그런데 비싸도 그래도 그때는 몇십만 밖에 안 돼. 그전에는 주사 한 번 맞는데 피부과가 100만 원 이상 돼가지고 진짜 연예인만 맞고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러면 그때 정도에 샀으면 2012년도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2012, 13 볼 때. 그럼 그 전에 사실 저는 이제 2012년도 3만 원대인가 이 회사에 탐방하고 그러면서 저 자문사랑 가면서 이게 앞으로 18만 원 기본 가겠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사기만 사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서 이제 보톡스 시작되는 거죠. 그럼 그때 주식을 돈만 생기면 사면 이 주식이 만 원대에서 2009년 만 원대에서 70만 원 갔어요. 70배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시면 2010년도, 2009년도부터 10년도부터 좀 더 늦게 노무현 때문에 알았다 하더라도 그때도 2013년도면 그래도 5년 동안 사도 주식은 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돈 제일 벌기 쉬운 게 주식이고요. 사업을 해서 큰 돈 버는 거 빼고 나머지는 주식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큰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시대에.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3만 원대에서 70만 원. 기본수 30배 올라갔어요. 여기서 반타작 났어요. 2016년도는 49만에서 20만 원대로 반타작 나도 그래도 아직도 대중들은 계속 이제 확산이 되고 보톡스 맞고 아무나 맞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018년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경쟁사가 나타 휴젤이라고. 그래서 휴젤이 상장하면서 그럼 보톡스보다 휴젤 가야지. 그러니까 두 개 회사가 대표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경쟁하다가 휴젤도 올라가고 그다음부터는 자, 보톡스가 100만 원대 지금 뭐 2만 원인가? 막 광고하잖아요. 그죠? 만원 2만 원 맞아요. 그러면 100만 하던 게 2만 원 왔어. 어떻게 돈을 버냐고요? 자, 그러면 그 LCD 같은 거잖아요. 2000년도 초에는 금호전기가 몇 천짜리가 7만 원가 그랬어요. 자, LCD 시대가 왔으니까 브라운관 TV에서. 그래서 브라운관 그때 사기면 샀는데 근데 지금 LED TV도 100만 원, 300만, 500만 하는 게 지금 몇십만 원이면 사잖아요. 그러니까 LED 정보 안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019년 급락하잖아요. 자, 최근 들어서는 기술 수출한 것까지 액상령이 그것도 취소되니까 어제 급락했어요. 12%나. 근데 이 주식은 보시면 차트도 지금 이거 사시면 차트도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많이 빠져서 산 거. 25만 원 갔다가 20만 원대 초반 오니까 산 거예요. 그죠? 여기서 잘 갔으니까 2012, 21, 6월 달부터. 요때는 이제는 작년에는 이 회사가 적자가 났어요. 코로나가 해소되면 이 사람들 이제 미용 때문에 밖에 돌아다니니까 보톡스도 맞고 이렇게 맞고 그러겠지 않겠냐. 이 막연한 생각까지 한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생각은 이걸 못 냅니다. 지금은.
작년에 371억 영업 적자가 났고요. 그 전에보다 이 코로나 전을 보면 이 나오는 코로나를 전에 보면 8년도 855억 영업인데 19년도 200억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800억, 200억 내려왔으면 거의 4분의 1 타작이죠. 주식도 4분의 1 타작 되는 거죠. 50만에서 10만 원, 80만에서 20만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기본. 적자 나기 전에, 코로나 전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코로나에 적자 났는데 코로나 끝나도 올해 뭐 100억대. 진짜 좋아진다도록 뭐 나중에 이제 2천억대? 1,000억대까지 저는 나오지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아주 싸게 마진이 적게 갔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할까? 21만 3천, 이제 15만 손절할까? 늦었죠. 손절은 21만 사면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손절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 사가지고 있으면 18만 원 깨졌을 때는 18만 3천 원 깨지면 10% 정도 손절 나면 내가 한 뭐 1억 이래가면 2천만 사서 200만 깨지면 다른 거 사면 되잖아요. 단타 하신 분들.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려가다 악재 나오는 거예요. 주식은 항상 내려가다 악재가 나옵니다. 모든 주식이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다 그럼 카카오도 벌써 지금 어제 악재 나온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매도는 그 전에 나왔습니다. 7월 달에 7월 6일 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게 바로 모든 주식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악재도 나와 있는 상태니까 이것을 지금 손절할 거 어떻게 그러면 아직까지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끝나면 지난번에도 뭐 11만 초반까지 갔네요. 그럼 이번에는 만약 그게 가더라도 다시 기다리면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그런데 대신에 지금 30%니까 비중을 많이 샀죠. 그러면 이제 확실히 많이 빠졌을 때 정말 악소리나게 빠졌을 때 그때 물 타시면 돼요. 물 타가지고 목표가를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 19만 원 정도를 보고 단가를 19만 정도 맞춰놓으면 더 내려갔을 때 30% 샀으니까 뭐 10% 더서 20% 사든 10만 이하로 가서 사든 해서 19만 정도 맞춰놓으면 다시 올라갈 걸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회복할 걸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은 21만 사가지고 6만 원이면 거의 30% 손절인데 내가 만약에 1,000만과 1,000만 300 손절했어요. 700 남았잖아요. 그럼 다시 회복하려면 거의 40-50% 벌어야 되잖아요. 불가능하죠. 거의 개인들은. 30% 손절한 사람은 50% 번다고 불가능해요. 갖고 계셨다가 다시 내년에 가면 본전감 파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메디톡스의 주가의 역사까지 좀 짚어드렸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제 악재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급하게 빠졌고 근데 여기에다가 메디톡스 자체의 실적도 지금은 좋지 않은 구간입니다. 때문에 빠르게 회복하기를 하기보다는 좀 내년까지의 기다림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21만 3천 원 매수가시죠. 19만 원까지 물타기로 해서 단가 낮추신 이후에 내년 정도의 본전까지의 회복을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 체크해 드렸습니다. 메디톡스 진단 만나봤습니다. 또 김순예님도 채팅창에서 인사 나눠주고 계시네요. 이화중님도 반갑습니다. 넛코코넛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부하기님 오셨네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수 문의 주신 분이고요. 네이버 TV를 통해서 빨간 양초님이 롯데케미칼 매수 문의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롯데케미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종가는 24만 8,500원입니다. 오늘은 1% 정도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났는데요. 롯데케미칼이 올해 2월, 3월에 30만 원을 뚫고 최고치를 찍은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잠깐 지금 차트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반등의 흐름을 좀 잘 타면 되는 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 전망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이제 사실 금기 민감주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이제 화학주 중에서 롯데케미칼은 거의 순수학이죠. 이제 롯데 다른 사업보다는 저희 화학 사업만 하니까 원료 사업만 주로 하죠. 그러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경기가 살아나면 롯데케미칼이 가장 먼저 추세를 갑니다. 그러고 나서 경기가 좀 부진할 거라 하면 6개월 전부터 주식은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식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화학주니까 이 나의 산업 어떤 전망, 경기의 전망을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분만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지금은 내년에 경기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자, 과거의 작업 8월 달입니다. 18만 원 이렇게 내외에서 저도 유튜브 올려놨는데 이제는 경기 민감주 사면 거의 100%는 난다.
작년 여름에는. 왜?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서 경기 회복될 거니까. 그런데 그래서 진짜 더블 갔어요. 그리고 다시 또 30% 빠졌죠. 그럼 이 30% 빠졌으니까 아 이제는 많이 빠졌구나. 그래서 이걸 가격만 보고 많이 빠졌으니까 30% 빠졌으니까 이제 사면 다시 본전만 요 30만 원 받아 얼마 수익이야. 30%뭐 40% 수익이니까 좋겠다. 이 생각하고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지. 그것은 정확하게 경기가 확신이 있어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내년에 경기가 확실히 좋아질까 생각 들면 지금부터 사 모아야 돼요. 자, 차트만 보더라도 보시면 여기 2번, 3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거의 하락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기술적으로. 그럼 반등을 하면 이제 28만 원까지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는데 그럼 28만 원이면 지금 여기서 10% 정도 되죠. 그럼 10% 먹으려고 하다가 이 주식을 다시 만약 경기가 부진해서 하면 또 추세를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2018년도입니다. 1월 달에 주식이 많이 올라갔죠. 지수가 같이 추세적으로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 경기가 2018년도 후반 중반부터 하락이 계속 이어져서 18, 19, 20년까지 20년 초반까지 계속 내려가서 그래서 주식 끝없이 내려간 거예요. 자 지금이 변곡점 여기 있는 거나 마찬가지. 지금 22평선 여기서 반등할까 말까. 자 그런데 이것은 경기에 지금 현재는 이제 단기적으로 단기 스태그플레이션 정도 물가가 높은데 경기가 부진 우려가 있으니까 단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 보는데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이거 반등하다가도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사고 싶다면 비중을 내가 최종적으로 한 30% 사신다면 지금 한 15% 정도는 사서 기다렸다가 만약에 등락을 주식은 내려오면 바로 다다다닥 가지 않아요. 테마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 15% 정도는 현재 24만 원 정도 5천 원 이하는 15% 정도 사도 되고요. 추가 매수는 추가 만약에 물렸다 그러면 한 20만 원 근처 가면 그때 15%도 사도 내년에는 다시 경기는 어느 정도 괜찮을 거 보여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도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비중 일부 매수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현재가 24만 8,500원, 지금 구간에서 15% 정도 매수, 그 이후에 15% 좀 더 채우는 전략이고요. 경기 회복과 함께 이제 내년까지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전략 체크해 드렸습니다. 롯데케미칼 잘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보니까 채팅창에서 또 로또님 로또 당첨되길 바랍니다. 생각난 김에 저도 내일 로또를 사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께 또 로또 같은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야인시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셔야 합니다. 또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라는 부분들도 올려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딱 맞춤형 해결책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막사막팔님 오셨네요. 피하지 않고 눈팅만 하는 1인입니다. 눈팅하다가 오늘은 또 채팅창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유튜브에서 디머니메이커 님이 올려주신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 살펴보겠습니다. 98,000원 매수가이고요. 비중은 5% 가지고 계시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손실 구간에 계시는 상황입니다. 오늘 84,2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참 여름 내내 내려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욱이 더운 여름을 보냈던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현재까지도 아직은 매수가 근처까지 가지 못하고 손실 구간에 머무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전문가님? 네, 스튜디오 드래곤 모멘텀이 없습니다. 자, 작년 8만 원대인가? 작년 여름 봄부터인가 8만 원대에서 계속 저도 계속 팔려고 그랬습니다. 팔고 계속 팔고 지금도 팔려고 그럽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내가 팔려고 그랬다가 8만 원대인데 팔려고 그랬는데 한 10만 원 갔어요. 그러니까 막 전문가를 막 그래요. 그죠? 그래도 크게 보면 결국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20년 아무거나 사도 50%는 올라가요. 그죠? 지수가 50% 올라갔는데 이건 20%밖에 안 올라갔다 지금 다시 내려왔어요.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을 사면 분명한 올라갈 근거를 찾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막연하게 가격만 보면서 아 나는 여기서 맨날에 15만 가 주식 8만 왔으니까 야 다시 올라가겠지 많이 빠졌네. 이것은 주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투자자들이 이것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주식가 다 올라왔어요. 모든 주식이. 이제부터 손해나신 분들은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같은 장에서 손해가 투자자들이 손해나는 주식 바로 많이 올라갔다 내려온 주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려온 주식을 많이 사면 안 좋은 주식들이에요. 그럼 그거 사면 더 손해나요. 그럼 계속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격을 보지 말고 늘 미래의 어떤 이 회사가 내가 샀으면 뭐 10% 20% 먹더라도 수익을 뭐 보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좋아질 일이 있어야만, 즉 실적이 좋아질 일이 있었든지 아니면 뭐 정말 대작을 뭐 만들어요. 그죠? 그럼 돼요. 그럼 이거는 드라마 제작하는 회사죠. 스튜디오 우리나라 1등이에요. 자, 1등인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등주를 사더라도 실패 없는 1등주를 사야 되는 거예요. 즉 실패하는 1등주 안 돼요. 지금 1등주 상 뭐예요? 실패하는 조선주 1등, 우리나라 1등이 세계 1등. 그래봤자 뭐합니까? 돈도 못 버는데. 그거에 바로 과거에 철강주 하면 뭐예요? 1등이에요. 그죠? 포스코. 그래봤자 아직도 30만 원대예요. 옛날에 10년 전에 40만 원, 지금도 30만 원대. 실패하는 1등주예요. 그죠? 그런데 성공 계속 실적이 좋아진 1등, 즉 실패 없는 1등주들은 삼성전자 계속 올라갔지? SDI 계속 올라갔지? 실적 계속 좀 뭐 배터리 소재주는 10배씩 지금 30배 가고 있어요. 그죠? 몇 년 동안. 이런 게 바로 그거죠. 그러면 스튜디오가 사야 될 이유가 없어. 그리고 특히 이분은 5% 비중 샀어요. 주식이 장난입니까? 내 피 같은 조그만 돈 100만 원을 하더라도 5% 사면 얼마예요? 5만 원치 사는 거죠. 1000만 원, 3천만 원에 또 5% 사면 150만 원 사가지고 어떻게 뭘 하겠다고 150만 원 삽니까? 요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고 확신이 없으면 주식을 사지를 말든지 현금 들고 있어야 되죠. 제가 10% 이상 이하로 사신 분들은 주식 하지 말라 그럽니다. 아니 돈 갖고 장난질 치는 거죠. 요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고. 돈이 그렇게 해서 벌립니까? 정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하루에 8시간 일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500만 원 벌어요. 그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인당 GNP가 보면 3만 1000달러니까 한 3,500원 버는데 하루에 8시간 열심히 일해서 벌잖아요. 집중해서 벌어도 그거밖에 못 버는데 주식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5% 사시면 당장 다 파시고 하지 마시고 스튜디오 드래곤 드라마로 관련된 지금 엔터주도 있잖아요. 엔터주도 그렇고 무슨 하이브보나 여러 가지 NC도 관련돼서 해서 이제 드라마 관련된 제작하는 투자죠. 저는 이런 경영자분들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전문가예요. 왜? 드라마 제작하는데 한 번 해서 크게 성공하면 돈인데 지금은 그게 쉽지 않아요. 미스터 선샤인이나 이런 사랑 불스 얘들이 많이 했죠. 옛날에 TVN에서 비밀 했어요. 그래도 실적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워낙 다양하게 요즘 뭐 넷플릭스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경쟁도 많고 드라마를 제작해서 성공하면 광고료를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청률 나와서 그죠? 지금 시청률이 잘 안 나오잖아요. 다양한 게 있으니까 물론 다시 보기 있어 그렇지만 그래서 광고비가 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작비를 많이 들어가도 그걸 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보시면 드라마 제작해서 어떻게 돈을 버냐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주식 투자는. 보시면 자 계속 작년 2018년 300억대 그 다음 400억에 280 줄었죠. 작년 한 400억대. 그래서 이제 좀 좋아지더라도 특별히 좋아지지 않아요. 이게 늘어나도 뭐 한탕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주식은 작게 먹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600억이라면 만약에 이렇게 그대로 나온더라도 지금 시가총액 2조 5천억이에요. 40배입니다. PER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바이오주보다 뭐 바이오주 그러면 게임주처럼 한탕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드라마 잘하면 한 번인데 요즘 거기 잘 안 나와요. 아무리 인기 있어도 요즘 뭐 해봤자 10%도 잘 안 나와. 그래서 이런 것을 매매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보시면 5%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98,000원 올라가서 샀죠. 또 손해 나잖아요. 5% 사도. 난 한 주를 사도 손해 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주식을 정상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려왔을 때 샀잖아요. 사고 싶으면 정말 바닥에서 있을 때 여기에 사놓고 있으면 올라가면 팔아먹으면 되죠.
10만 2천 원부터 매도. 그죠? 지금은 반등할 때 9만 3천에 팔든지 아니면 5%밖에 안 되니까 8만 1천 원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 한 15% 더 사서 본전간 팔고 나오시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앞으로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주식을 많아요. 그걸 찾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좀 확실히 있어야겠죠.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에는 뭐 실적이 됐든 특별한 호재가 됐든 이러한 모멘텀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벌써 시간이 30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전문가님 물 한 잔 드시고 화 가라앉히시고 우리 다음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 웃으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예, CS 원두요. CS 윈도 궁금하시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77,200원에 30%입니다. 알겠습니다. CS 윈드 살펴보겠습니다. 77,200원에 30% 가지고 계시고요. 가지고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정도. 아, 그러면 수익 구간이 좀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한번 놓치셨나 봐요. 예,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타이밍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풍력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데, 네. 좀 올라가는 것이 좀 좋지 않아서요. 알겠습니다. 풍력에 대한 전망을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들어가셨는데 생각보다 움직임이 더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풍력에 대한 모멘텀이 또 CS 윈드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전망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3개월 정도 동안 있었는데 돈은 지금 안 되고 있네, 그죠? 뭐 요즘 장이 안 좋으니까 수익이 나고 안 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한 지는 얼마 되셨어요? 한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됐어요? 시작하셨네요, 사셨네요. 예, 예. 시작하다가 CS 윈도도 있고 환경에 관련된 많이 있으면 환경이 풍력도 있고 뭐 태양광도 있고 그다음에 기후가 온난화 된다니까 전기차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굳이 풍력을 사셨어요? 예, 어떻게 보다 보니까 거기 한 30% 넣고 싶어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30% 뭐고 확실히 확신이 있어야 되죠. 이 주식이 7천짜리가 이제 우리 시청자님 사셨는데 7만 대 사셨으니까 7,700원이 7만 7천 샀으니까 정확히 10배 올라와서 샀어요. 예. 자, 그럼 10배 올라 샀으면 이제 살 때 얼마 정도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샀습니까? 얼마를 수익 먹고 나오겠다. 금년 말까지 하면 한 10만 원. 10만 원? 예. 막연하게 10만 원 정고점이네, 그죠? 10만 8천 원. 예. 그러고요. 네, 그럼 10만 원 먹으면 한 20% 먹네, 그죠? 예. 그러면 은행 이자보다 뭐 한 10배 되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주식 잘못 배우신 거예요. 예. 주식 잘못 배우신 거예요, 3개월 만에. 예. 앞으로 20, 30% 보고 주식 들어가지 마시고요. 예. 그 다음에 10배 올라온 주식을 일단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주식을 10배 가고 잘 안 갑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생각보다 쉬운데요.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보면 한 1, 2년 동안 바닥에서 그 저가가 있잖아요. 예. 딱 10배 올라오면 그때부터 안 가요, 특별한 게 빼고는. 그 다음에 가면 30배 가야 되는데 정말 엄청나게 좋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코로나가 때문에 코로나 전에는 이 주식은 그 전에 계속 밑에 있었어요. 보시면 코로나 전에는 계속 15,000대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7만 10배나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좋아요? 뭐가 그렇게 좋아졌을까? 그것을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파악하니까 이 회사는 타워형이야 이런 데라든지 풍력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는구나. 그래서 과거에 300억대에서 600억까지 이렇게 이익이 늘어났어요. 회사는 좋아지는 거네, 계속 성장도 하고. 그럼 왜 그랬을까? 영국에 수출하고 이제는 앞으로 미국이 친환경으로 가서 이제 풍력도 태양광도 많이 하니까 그 미국에 수출이 되니까 좋아지네. 그렇게 해서 이게 주식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배가 온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더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실적을 보여줘야 돼요. 올해 1,300억 정도 되고 앞으로 2,200억 되니까 지금 시가총액 이렇게 계산 대충 해보면
아, 3조 2천이니까 앞으로 2년 정도 갖고 15배니까 적정 주가야 17배 보니까 여기서 한 10만 원 정도가 적정 주가구나. 2년 뒤에 2023년도 예상 실적에 적정 주가가 10만 원에 반영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반등인데 쉽지 않은 거죠.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초보자 인분 3개월밖에 안 되신 분이 여기저기 보니까 태양광 좋다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딱 샀어요. 초보자한테 잠깐 돈 주지 않아요. 잠깐 줄 수 있더라도 기본적 시장은 이제부터 빠질 일만 남았습니다. 다시 많이 빠지면 5만 원대 가면 다시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죠? 지금부터 올라가기 전에 저 월봉 차트로 보시면 그냥 깨지고 있죠. 이번 달이. 아주 중요할 때 전화를 잘 하셨는데 내일 전략 매도 하시고 태양광 쪽에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앞으로 당분간 많이 빠질 때까지는. 왜 그러냐면 20년 전에 제가 전문가 막 하기 전에도 태양광에 가서 엄청나게 성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OCI가 막 수십 배 올라가고 그랬는데 태양광 우리나라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태양광 목표대로 한다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보이는 곳에 전부 다 태양광 패널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예상 정부가 계획한 게 거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자리 내려가요 또. 그래서 그나마 CS 윈드는 1등주기 때문에 풍력에서 실적은 좋아지고 해외도 있고 여러 가지 해외 진출했으니까 내려가도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항상 지자리 내려간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6만 이하로 가면 그때부터 재매수 보고 하더라도 지금은 매도하고 나오시고 아주 위험하게 주식하는 거예요. 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몇 년대에 이익이 반영된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거를 계산할 줄 모르면 현금 들고 그거 계산될 때까지 현금 들고 있다가 계산되면 그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돈 깨먹을 일만 남았어요. 꼭 제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 좀 배우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CS 윈드 매도 의견 드렸고요. 혹시나 계속해서 관심이 간다. 6만 원 이하에서 조금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진단 도와주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좀 해결되셨을까요? 예, 알았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CS 윈드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신규 실업소당 청구 건수 발표가 됐습니다. 31만 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예상치였던 33만 5천 건을 하회하는 기록입니다. 지난주에 34만 건을 기록하면서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한 주 만에 다시 한번 그 기록을 깨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수공백 님이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보람누님, 올해 안으로 쇼당 가능할까요? 라시면서 솔루스 첨단 소재 올려주셨는데요. 일단은 매수가는 63,600원이고요. 비중은 20% 가지고 있습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일단 솔루스 첨단 소재 최근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2,600원. 최고가 찍고 조금은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63,0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 쇼당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쇼당 친다고. 뭐 어쨌든 이 솔루스 첨단 소재의 전망을 좀 체크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로 쇼당 가능할까요? 뭐 장기적으로 가능하죠. 성장하는 회사니까. 지금 이제 오일리 소재라든지 뭐 앞으로 동박도 유럽에 하고 그래서 향후에 기대가 되는 회사예요. 그건 지금 현재 사모펀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죠. 솔루스, 두산 솔루스가 이렇게 솔루스 첨단소 바뀌고 두산에 판 회사죠. 그래서 두산이 이제 구조조정한다고 그룹에서 판 건데 두산에서 이런 걸 왜 팔까? 돈이 재본 구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모펀드가 사가지고 솔루스 첨단 소재 운영하는 사모펀드 그 운영자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죠. IT 쪽이나 이쪽이나. 그래서 미리 잘 보고 그래서 기대가 큰 회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이 이렇게 주가가 만 원대에서 6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많이 올라왔죠. 기본적으로 과거에 신규 상장할 때는 그냥 점 삼가 가지고 실제로 15,000원 내외나 2만 원 사이에서 매수할 수가 있었던 종목인데
그래서 이제 한 뭐 5배 정도 아니면 3배 이렇게 올라왔어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주식을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끊임없이 조정바 올라가죠, 그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성장을 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나는 이제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사서 몰리면 갖고 있다가 돈이 없으면 놔두면 결국은 돈 벌 거고 내려가서 더 돈 생기면 더 사면 되고 그 정도로 미래가 보장된 즉 미래의 성장이 보장된 업황이에요. 산업이. 자, 지금은 이제 소재 우리나라 IT 소재뿐만 아니라 뭐 관련된 인더스트리 소재라든지 소재 국산화, 부품 국산화, 소부장 있죠. 그래서 수혜를 받아서 같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현대 동박 쪽으로는 뭐 2분기인가 매출이 68억밖에 안 되고 아직 유의미한 생산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동박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약해져 있는 거 절대적인 고평가입니다. 그리고 소재도 그렇고요. 2조 정도 나와 있잖아요. 2조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회사 2조의 가치는 현재 작년의 영업이익으로는 100배예요. 그죠? 가장 고평가되어 있는 회사죠. 만약에 뭐 전기차 동박을 하더라도 고평가된 회사.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시간이 워낙 많은 사람이 갖고 그냥 있으니까 안 빠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이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지금 현재 주가는 앞으로 3년 뒤에 동박 생산량의 주가가 다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럽의 동박 생산이 시작을 하고 있지만 거의 지금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산이라는 것은 동박도 아주 진입장벽이 높아서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쇼당 올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좀 비중 20%니까 내려가면 더 산다고 생각하시면 가지고 있으시고 아니면 내일 팔아서 다른 걸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쇼당, 뭐 고스톱 용어라고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 올려주신 소공배님께서는 올해 안에 큰 상승이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올려주셨는데 솔로스 첨단 소재 충분히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이지만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선 반영된 부분이 있다라는 평가이고요. 때문에 조금 더 내려갔을 때 물타기 하는 전략도 유효하겠지만 일단은 매도하고 지금 조금 더 탄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종목을 교체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진단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저희 유튜브에서 고서님이 올려주신 종목 원익 QN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350원 매수가이시고요. 23% 가지고 있네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매년 실적 상향이 되고 있고 반도체 소재 전망을 좋게 봐서 매수했습니다. 전문가님의 추가적인 기업 내용과 전망 그리고 목표 주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예정입니다. 라고 이 원익 QC에 대한 전체적인 모든 내용이 다 궁금하다라시는 거예요. 기업도 궁금하고 전망도 궁금하고 가격 전략까지. 어떻게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삼성전 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이제 웨이퍼 반도체 칩인 웨이퍼 기초인데 거기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어떤 그렇게 보호하고 제거하는 이런 쪽을 일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반도체 업황이 잘 좋아지면 당연히 웨이퍼도 많이 필요하니까 웨이퍼 이걸도 뭐 이렇게 불순물 제거하고 아니면 보호도 이런 걸 이럴 거리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동안은 뭐 DBH텍이나 뭐 마이너나 칩, SK 하이닉스부터 이렇게 쭉 했는데 그래서 반도체 좋을 때는 같이 좋았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좋다고 이야기 좀 드렸는데 그런데 과연 정점 주가가 얼마일까를 항상 봐야 되겠죠. 그럼 한 시가총액 8천억대가 왔어요. 자, 시가총액이 한 3, 4천억에서 2배 정도 가면 7, 8천억 되잖아요, 그죠? 그럼 주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게 심리인데 그러면 이 3천억에서 아니 3, 4천억에서 시가총액이 7, 8천억 가면 1조대로 가야만 거기서 사도 되는데 그 정도로 잘 안 가요, 그죠? 그러면 7, 8천억 정도에 과연 이 회사가 적정 몇 년 뒤에 영업이익에 반영됐을까 장사한 걸 그러면 7, 8천억이면 시가총액 가면 올해 8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면 10배잖아요. 작년에 400억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400억도 많이 나온 거예요. 나와 이익이 그러면 20배니까 올해는 작년에는 사도 400, 20배지만 올해 이익이 2배로 나오니까 올해는 10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10배가 안 되는 거예요, 8배. 그러니까
작년에는 많이 사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가가 실적이 좋고 계속 좋아지는데 그런 거 미리 들어갑니다. 반도체 장비 쪽에서 소재. 그러면 미리 들어가자 주식이. 작년도 여름부터 쭉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해 8월부터 내려갔어요. 자, 8월부터 내려갔는데 이 8월부터 내려갔을 때 그러면 8월 달에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온지 봐야 되겠죠. 예상대로 잘 나왔어요. 상반기 400억대 나왔으니까 올해 그럼 800억대 나오면 크게 좀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8월 달에 뭐가 중요하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때렸잖아요. 외국인들 막 다 때린 게 많이 팔아가 급락했잖아요. 그러면 나의 전방 업체들이 급락했는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그러면 그 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한 회사들은 당연히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생각이 안 듭니까? 다 들잖아. 그죠? 그러면 반도체 갖고 있는 그 관련된 납품한 회사들은 아니 거기 내가 납품한 큰 대기업이 어렵다는데 그럼 나는 거기서 나만 좋을 수 있겠어요? 빠지잖아요. 급락하잖아요. 바로. 그죠? 즉 반도체 업황에 의해서 소재 부품 회사들은 전부 다 영향을 받는데 정말 특별한 거 빼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런 말씀 드렸죠. IT, 스마트폰 부품이나 이런 카메라 모듈을 대면 대다수 망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성숙기 들어가면서 그중에 살아남은 몇 개가 있는데 그게 MC넥스라든지 그런 것은 진짜 특별하게 스마트폰 부품 전체 부품 회사에서 5등 안에 드니까 걔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나머지 다 죽었죠. 그래서 마찬가지 반도체 장비나 소재 이런 정말 특별한 회사 빼고는 같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 안 좋으면 같이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이거 사야 될 사람 이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빠지는 거. 이제는 급락밖에 안 남았어요. 급락보다는 하락밖에 안 남았다. 당분간은. 보시면 이 반도체 쪽 한번 빠지면 2000년 그 전부터 잘 빠져요. 이게 그죠? 근데 여기서 또 반등해도 기본적으로 아마 23,000원 정도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그럼 앞으로도 하락 여력이 10% 정도 있어요. 근데 10%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계속 받쳐주면 모르지만 만약에 3분기부터 4분기에 실적이 좀 우려가 되면 또 지자리에 내려옵니다. 과거에 18년도 봐요.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반도체가 안 좋다는 거예요. 반도체는 경기에 가장 선행적으로 반영됩니다. 3개월마다 업황이 바뀌어요. 그러다 좋다 그러다가 3개월. 자, 2018년도 이게 여기서 있다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나중에 급락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계속. 그래서 지금도 아마 경기에 대한 반도체 가격이 내려간다면 외국 리포트처럼 4분기 내려간다면 기본적으로 2만 원 이하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실적을 보면 안 되고 미래 실적 봐야 됩니다. 반도체는 등락이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 상반기도 계속 그랬죠. 슈퍼사이클 막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작년 연말부터도 반도체는 D램을 정말 겁나는 주식이다. 장비는 팟이라고 계속 보고 반타작도 난다. 장비주는. 초보자가 동학개미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르니까 막 올라간 걸 장비주 사가지고 계속 있는데 반타작 금방 나요. 테마주처럼 움직여. 그죠? 내려가는 업황 때문에. 조심하시고 이제 뭐 큰 손실이 아니니까 다 팔고 나오셔서 지금 저는 이걸 보고 있어요. 반도체 내년에 잠깐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2023년도 되면 2년 뒤에 지금 인텔도 그렇고요. 모든 반도체 지금 과거 1, 2, 3등 말고 4, 5, 6등까지 시설 정설을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뭘 하겠다 하잖아요. 그죠? 인텔도 그동안 잘 안 하다가 비밀 반도체 막 유럽에다가 110조를 투자하고 그래요. 삼성전자 그렇게 안 하죠, 잘. 그러면 공급 가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밀 반도체 좀씩 성장해요. 근데 자동차 반도체는 마찬가지고 바로 뭐 자율주행 다 되냐고요. 그래서 그러면 공급 가능이 되면 2023년부터는 반도체는 거의 반타작입니다. 전부 다. 삼성전자도 반타작 날 수도 있어요. 2023년도에. 그래서 아주 이제부터는 리스크 관리, 리스크 온이 된 상태다. 그래서 함부로 반도체를 고점에 사서 몰리지 마시고 손절선을 정하고 매매를 하시기 바랄게요. 저는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원익 QNC 앞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짚어주셨고요.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진단 도와드릴게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한국철강 한국철강 매수가랑. 네, 1,900원 네. 기준은요? 30%입니다. 네, 한국철강 1,900원에 30% 이번에 네. 들어가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의 종가가 딱 1,800원이거든요. 최근에 이 상승의 흐름을 조금 타셨고 이번에 딱 들어가셨습니다. 자, 이제 네. 매수를 이제 한 시점에서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아, 이게 뭐 다 간 건지 아니면은 더 상승 여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쵸. 내가 이제 올라갈 때 딱 들어가긴 했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너무 고점에서 잡은 건 아닐까? 이런 부분 좀 네네. 걱정되실 것 같아요. 한국철강 한번. 아니면 매도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자, 네. 손실 보기 전에 우리 한번 빠져나올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최근에 샀어요? 그 전에 뭐 폭락에서도 사자고. 제가 5월 달이나 봄에 제 방송한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아, 잘안 그때 봤죠? 못 봤습니다. 예. 그러면 철강주 가려면 이렇게 한국철강부터 해서 문배추가 이런 거 내가 사기 전에 전문가들 무슨 얘기를 한지를 한번 보고 내가 분석할 수 없다면 이토마토 홈페이지 가면 종목 진단한 게 많아요, 전문가들이. 그러면 내가 한국철강 치면 어떤 의견을 이야기했는지 5월달, 6월달, 7월달, 8월 다 있습니다. 그거 보고 참고해서 최종 결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 모르고 지금 잘 올라가니까 딱 샀어요. 사고 났을 때 철강주는 결국은 전방 산업이 조선, 배, 자동차, 건설 현장, 건물질 이런 데가 철강을 납품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회사는 철근이 한 60, 70% 되고 나머지 단조, 배에다 단조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건설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건설 경기에 많이 받는데 과거에 한국철강이 2015년부터 2020년도 코로나까지 끝없이 빠졌어요. 만 원대에서 얼마? 3,000원대까지 빠졌다. 정말 이제 코로나 시대가 와가지고 다시 13,000원대 왔어요. 다 돌파하고. 야, 옛날에 2015년에 사가지고 13,000원 사가지고 만약에 12,000원, 13,000원 만 원에 사가지고 이렇게 지금 시청자 저 만 원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한 5년 동안 물려있다가 지금 회복했죠. 코로나가 살려준 겁니다. 자, 왜 코로나가 살려줬을까요? 그러면 철강 제품은 결국은 내가 철근을 만들려면 철강을 이렇게 전기로는 이렇게 해서 내가 철근을 만들어요. 전기로 돌려. 그러면 철강석을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온 거 가지고 만드는데 철강이 코로나 때문에 철강석 안 캐는 거 덜 캔 거예요. 사람들 이동이 제한돼서 덜 캤으니까 도로니가 적게 되고 배도 부족하고 하니까 철강석 가격이 많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럼 뭐 철근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거 만들면 맞지? 그럼 철근 올라가는데 수요는 좀 살아나고 있으니까 철근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 수요가 살아나니까 부르는 게 값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적도 좋아지고 다 좋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정상적으로 철강석 많이 생산하고 수입도 잘 되고 배도 정상적으로 투입되고 하면 철강석가 내려가겠죠. 자, 그래서 내려간다면 이 주식은 다시 실적이 이제 가격도 철강석 사온 게 내려가면 이제부터는 마진이 적어지는 거죠. 지금 비싸게 만 원에 만약에 톤당 만 원에 샀다면 만 원에 이제 다시 8천 내려가면 위에 비싼 거 산 게 자꾸 싸게 그러면 가격이 급하게 빠지니까 또 오히려 적자가 날 수 있죠. 다시 또 내년부터는 추세적인 하락을 그릴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 반등 시에 꼭 나오셔야 되고 제가 이제 5월달에 4월달 5월달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철강석 물어볼 때 조금 10% 반타작 날 수도 있다. 진짜 반타작 났어요. 여기에 4월달에 13,000에서 8,000원 반타작 아니지만 7,000원이 반타작이잖아요. 40% 내려갔잖아요. 지금 다시 올라왔잖아요. 많이 빠져서 올라온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물리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19,000원이니까 30%니까 내일 절반 줄이시고 일단 15% 파시고 매도가 어긋나고 목표가 왔습니다. 오늘 박스권 상단이 11,100원이 목표가네요. 절반 파시고 손절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9,700원입니다. 하시고 아주 위험하게 주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방 철강석 가격의 어떤 논리
가격에 대한 이익에 대한 논리를 이제 다 아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대충 샀다가 그냥 물리면 안 팔고 있으면 장 맨날처럼 5년 동안 물릴 수 있습니다. 13,850원 앞으로 다시 가격이 정상화된다면 철강석 가격이 안정이 되고 뭐 코로나가 정상화된다면 다시는 회복 안 할 수 있는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닐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계속 뭐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 이어진다면 뭐 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위험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등시 매도 의견 드렸고 손절 라인도 9,700원 꼭 체크해 두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국철강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야한 진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정말 다양한 종목 진단해 드렸는데 채팅창에서 아니 그러면 최병훈 전문가님 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올려주셨거든요. 주식, 네, 그러면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1년 이하 되신 분은 주식 하지 마시고 아이고. 현금 다 확보하고 네. 올 12월에는 다시 사시면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차트 보고 가격 많이 빠졌네. 네. 기업 실적 안 다 파시고 그냥 현금 들고 있다가 앞으로 3년 뒤에 또 실적이 좋아지는 주식 5년 뒤에 그것만 계속 사 모으시면 돈을 많이 버세요. 안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주 어려운 장입니다. 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카카오 사가지고 있는 물리신 분들은 주식하지 말아야 되는 정도의 단기자들은 그 정도의 장기적으로 좋아지지만 말 그대로 어려운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냥 단순히 가격만 보고 하신 분들 주식 안 하는 게 지금까지 번 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에 어지럽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면서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의 앞으로 전망을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에 대한 해답을 더 명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투자의 신까지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거기서 동방 박사의 길을 통해서 추천주들도 꼭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 기회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9시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 들어볼까요? 네, 오늘 에코프로 BM이 24%나 아침에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요즘 전기차 배터리 무슨 일이 있는지 세상이 바뀌고 있고 다 바뀌고 있어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무슨 일이 있는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1월 저녁 9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이 힘든 가운데서도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은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도대체 전기차 배터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에 대한 해답들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9월 12일 일요일 저녁 9시 최병훈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동방 박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에 투자의 신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까지 이번 한 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